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폭력적이고 제멋대로인 아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고요. 어, 예전에도 아주 예전에 저희보다 이전 시대에도 그리고 저희 시대에도 아마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그런 폭력적이고 제멋대로인 아이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암암리에 묻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엄마나 아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말을 일삼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에 대한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아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예방한다는 거 웃기죠? 뭐 예방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감이나 코로나나 뭐 그런 것처럼 예방 주사를 맞아서 예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제가 경험한 바를 잘 한번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제멋대로 막 욕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아이들은 후천적으로 결정된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성향을 타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말이 뭐냐?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절대 함부로 상대방에게 조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물론 그 부모님이 노력해서 아이를 잘 키운 거지만, 그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내 방식이 맞다, 내 방식대로 키워야 아이가 잘 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이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런 아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잘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 가정에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아빠의 성향, 엄마의 성향, 아빠의 성향 중에서도 그 아빠의 그 겉으로 드러난 성향이 아닌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안 좋은 성향, 또는 그 엄마가 꾹꾹 묻어뒀던 그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안 좋은 성향, 안 좋은 유전자, 또는 조부모님으로 올라가서 형제들로 가서 그들의 안 좋은 유전자가 우리 아이한테도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저희 집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와 저와 이렇게 남매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는 말썽을 좀 많이 부렸고 저는 항상 뭐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말에 따르면 거저 컸다 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의 큰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크게 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요, 말을 너무 많이 안 들었어요. 심통도 많이 내고, 고집도 많이 피우고, 이제 할 수 있는 잘못들은 정말 많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심통이 난다고 지나가다가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쵸? 초등학교 때 일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밉다고 해서 막 제 사진을 가지고 제 사진 눈을 다 막 바늘로 찔러 놓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에 커뮤니티에 나오는 정말 이런 아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했어요. 매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정말. 때리기도 엄청 많이 때렸고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변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교육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의 교육 방법이 뭐가 잘못됐을까? 단순히 폭력적으로 때리고 혼내고 그래서만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도 부모가 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의 유전자에도 혹시 저의 누나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봤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으셨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누나가 첫 아이고 첫정이기 때문에 누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누나가 뭔가를 잘못을 하면 어머니도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혼을 내고 막 그러지만, 아버지는, 저희 아빠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누나가 왜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도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일단 방에 들어가서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제 누나가 오만 말을 다 했죠. 가장 자기의 그 잘못을 덮으려고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 엄마가 이거를 해주지 않아서 내가 성장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누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시고 싶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자격지심까지 더해져서 그 분노가 저와 저희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결국에 누나를 혼내고 누나를 이해시키려고 들어간 대화의 자리에 그 분노는 저와 저희 엄마를 향했어요. 누나는 유유자적하게 용서를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그랬을 때는 누나는 항상 아빠의 편에 서 있었어요. 또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저한테는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너는 엄마의 희망이다. 너는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네가 엄마한테 잘하지 않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도 너를 혼내러 올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누나한테는 그러시지 않았나 봐요.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누나한테는 엄마 욕도 많이 하고 누나 이야기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엄마의 잘못된 점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가 엄마를 많이 무시했죠. 엄마는 나쁜 사람. 아빠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빠는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누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누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누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아버지는 그 믿었던 누나가 성인이 돼서도 엇나가니까 그 누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어요. 누나의 말을 믿지 않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누나가 성인이 되고 저도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빈곤했던 집이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다행스럽게 살게 됐는데, 그때 돈주머니를 누가 차고 계셨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태도가 변합니다. 엄마에게 붙은 거예요. 결국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교육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태생적으로 아이가 폭력적일 수 있고, 태생적으로 아이가 제멋대로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싹수가 보였을 때, 그나마 아이를 가장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삶의 행복하지 않음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온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는데, 쏟아낼 곳이 없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분신, 나의 자녀들에게 쏟아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욕을 저에게 많이 하셨어요. 저를 가장 믿고 저를 가장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엄마랑 같이 아빠 욕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아빠니까. 그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아빠의 나쁜 점을 얘기를 해도 같이 엄마랑 아빠 욕을 해줄 수 없다. 아빠는 내 아빠다. 그러면서 아빠 편을 조금 들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엄마 아빠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어리석었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엄마가 아빠 욕을 하니까 그 아빠의 변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 그때부터 그 분노가 이제 저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그런데 저는 엄마가 아빠에 대한 나쁜 말을 해도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도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왜? 엄마는 조금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아빠는 좀 품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아빠가 강압적일 때 엄마가 좀 아빠의 반대편에 서서 품어주고 그런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랬는데 이게 저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요. 너는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타고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엇나가는 제멋대로인 폭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 목소리가 다른 거. 내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할 때 그 분노의 표출이 언젠가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뭐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폭력적이고 그럴까요?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그거를 뭐 아이가 폭력적이고 아이가 제멋대로인 거는 반드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모두 다 나의 아이는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모두 다 나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요. 배우자는 너무 밉고 너무 싫지만 사랑의 결정체인 이 아이는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너무나 밉고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 배우자와 화목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아주 약한 백신의 예방주사를 놔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제가 너무나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과 조금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주제 넘지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